안면마비는 비교적 갑작스럽게 전조 증상이 없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의 운동은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미각이 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청각 과민 증상이 같이 생기거나.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찾아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이 안면마비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신경학회 전북지회 이주희 전문의와 함께 안면마비의 모든 것을 주제로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주희입니다. 구안화사로 잘 알려진 안면마비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잘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안면마비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어디? 네, 오늘 명절도 아닌데 여기 한복을 쫙. 네. 아유, 왕족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네. 입어줘가지고. 저희를 혹시 신하로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고 네. 오늘 저기 박물관에 네. 박물관에 한복 입고 가면은 그 공짜래요. 아, 네, 그 박물관 일정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공짜로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차려입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도 가기 전에 녹화 일정에 네. 이렇게. 네. 하여튼 저희 건강 지킴이는 오늘도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안면마비를 한의학에서 구안와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과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나요? 네, 구안화사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입과 눈이 비뚤어졌다는 뜻이고요. 신경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얼굴신경마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원인에 따라서 벨마비라든가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네. 용어가 좀. 벨마비나 람세이 헌트 네네. 아니, 무조건 이렇게 좀 용어가 어려우면 무서워요. 네, 와닿는 게 굉장히. 안면마비라는 것이 이 스트레스나 면역력, 뭐 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요즘 같은 그런 환절기에도 아주 자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네네. 이제 얼굴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벨마비라고 부르는 특발성 얼굴신경마비인데요. 이 벨마비가 이제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니까 이제 이런 얼굴마비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야, 너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너 이런 얘기 많이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러면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요즘같이 환절기. 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딱 겹치게 되면 요거는 완전히 그렇죠. 더 자주 재발을 할 수,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요즘 딱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네, 거네요.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듬이돌 같은 거 베고 자면 큰일 납니다. 네. 차가워서? 다듬이돌이 집에 있으실 것 같네요, 오늘. 아, 있으시구나.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안면마비 질환들 가운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네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파킨슨병에 의해서도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질환들이 안면마비 증상을 동반하나요? 네, 우리 몸의 이제 모든 근육은 이제 뇌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뇌졸중 같은 뇌병변이 생겨도 병변의 반대쪽으로 안면마비가 생기실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상포진이나 뭐 바이러스 감염, 결핵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서도 생기실 수 있고, 이제 다치시게 되면은 골절에 의해서도 안면신경이 손상이 돼서 네, 안면마비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몰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얼굴 쪽에 또 나타나는 거니까 네. 재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네. 위험성이 또 네. 얼마나 높은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얼굴신경마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재발을 많이 한다, 그러면 꼭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다른 질환과 함께 동반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단독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다른 질환과 같이 연관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먹고 잘 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안면마비와 면역력도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이나 바이러스 감염들이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안면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이런 감염성 질환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네, 안면마비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안면마비가 한쪽만 그럼 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안면마비는 주로 한쪽으로 생기고요. 이게 양쪽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환별로도 어느 부위가 마비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얼굴 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경우는 이제 얼굴의 운동은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미각이 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청각과민 증상이 같이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 구안화사일 경우에 그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저같이 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네. 그 피부 미용에도 주름이 잡히지 않은 건 이건 저한테는 좀 괜찮은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한쪽으로 생기면 네. 굉장히 이상하겠죠. 한쪽, 양쪽으로 생기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다 올 수 있는 방법도. 주름 때문에 지금 이거를 걸리시겠다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아유, 위험 발언이신 저도 것 그렇게 같아요.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네, JTBC 토크닥터 토닥 오늘 환절기 요주의 질환 안면마비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기대됩니다. 안면마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질환이 발생을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얼굴신경마비에 대한 거고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벨마비라고 부르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려워요. 네. 네. 원인이 불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 감염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벨마비를 치료를 할 때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비. 그 이름도 마비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것이 대상포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을 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가 되면서 대상포진이 생기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가슴이나 배 쪽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얼굴 신경에 공교롭게 생기게 되면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네. 이 벨마비와 람세이언트 증후군의 차이는 둘 다 말초성 안면마비를 유발을 하지만 대상포진은 통증이 심하다고 아시고 계시죠?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통증이 더 심하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웨이도와 귓바퀴 쪽으로 수포성 병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생기면 이런 곳에 혹시나 수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저렇게 딱 나타나네요. 보이네요. 네, 근데 이게 웨이도 쪽으로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귀 안을 정말 확 보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예후는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벨마비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외에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생기는 외상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얼굴신경이 나오는 쪽에 종양이 자라나서 얼굴신경을 압박을 하면 또 얼굴신경 마비가 생길 수 있고 드물게는 중이염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 안면마비가 생겼을 때 저희가 얼굴신경마비를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신경마비는 신경과 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저희가 안면마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눈을 감아보세요, 뭐 이의해보세요, 이마 주름을 잡아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시키고요. 이제 봐서 중추성 안면마비라는 게 있거든요. 뇌병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중추성 안면마비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CT나 MRI 등을 더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얼굴신경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마비 전에 귀 뒤쪽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면 며칠 전부터 귀 뒤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비가 되게 되면 눈을 위로 치켜뜰 때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마비된 쪽으로 눈이 잘 감기지 않고요. 입은 마비가 된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마비된 쪽으로 물을 드실 때 물이 흘러내리는 증상이 있고 눈이 잘 감기지 않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뻑뻑한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 운동 기능뿐만이 아니고 청각이나 미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쪽 귀에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거나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증상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요. 네. 귀에서 소리가 네. 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얼굴 신경이 가서 고막에 있는 이렇게 근육을 잘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신경이 딱 마비가 되면 그 고막의 근육도 딱 풀리겠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탁 들어왔을 때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그러니까 양쪽을 비교를 했을 때 한쪽이 더 과민하게 들린다고 좀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저도 궁금한 점이 네. 하나 있는데요. 이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뭔가 씹는 작용 자체도 조금 힘든 경우가 있나요? 안면마비가 됐을 경우에? 네, 안면마비가 되면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씹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미각도 잘 안 느껴지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 먹는 것도 약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또 네, 합병증이 또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마 주름이 안 잡히고 입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네.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어느 쪽이 마비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반대쪽. 왼쪽. 네, 환자의 오른쪽. 네. 네, 네. 더 팽팽해져 보이는 쪽이 마비가 된 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네. 주름이 없어진다고. 아 주름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입이 돌아간 방향이 마비가 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오셔가지고 이제 의사가 말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 마비가 됐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마비가 되니까 입이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어요. 안면마비가 생겼죠. 얼마나 놀랄까요?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병원 거울- 가야지 병원. 네, 맞습니다. 병원에 빨리 내원을 병원 하셔야 가야죠. 되고요. 왜 소리를 질러요? 근데 네, 엉뚱한 소리 하실까봐 제가 빨리. 알겠습니다.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안면마비라는 게 뇌졸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추성 안면마비인지 말초성 안면마비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별 포인트를 이 밑에 그림에 살짝 그려왔습니다. 보시면 양쪽 그림 다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네. 두 그림 다 얼굴 마비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 뭔가 주름. 네. 이마에 주름이. 저희 가느다란 네. 검은 선. 네네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마 주름이 잡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마 주름이 잡히지가 않죠.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중추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안면마비가 되더라도 이마 주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초성 안면마비, 우리가 흔히 얼굴신경마비라고 부르는 질환이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마 주름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마 주름으로도 이 두 질환을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신경과 의사는 뇌졸중과 얼굴신경마비를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얼굴마비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아까 안면마비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마 주름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은 중추성 안면마비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이 단순히 안면마비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혹시나 구음 장애가 있는지 뭐 다른 곳에 위압감이라든가 중심을 못 잡는 증상이라든가 감각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요. 이분이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CT나 MRI를 찍어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안면마비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냥 저희는 이제 안면마비가 딱 왔다 그러면 그것부터 눈도 딱 볼 것 치켜 같아요. 떠야겠어요. 네네네. 보고 네. 저희도 어느 정도 구별이 될 것 같은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조심하세요. 네, 보셨습니까? 네, 오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은 또 하나의 언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면마비에 노출되면 어찌 보면 자신의 표현 수단 하나를 잃은 셈이 되는데요. 빠른 치료와 예방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얼굴 언어 꼭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증상과 원인 좀 강의를 듣고 나니까요. 이 안면마비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안면마비에 대한 약물 치료로 저희가 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투여를 하거든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 신경의 회복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신경의 회복 정도를 좀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가 되면 제가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막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이 테이프로 눈을 조금 붙여놓는다든가 안대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눈을 조금 보호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비가 된 쪽의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물리치료를 시행을 하거나 마사지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상으로 얼굴 신경 마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조기 치료, 네. 조기 발견, 네. 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마비되는 질환이다. 저도 요즘 이렇게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네. 이렇게 자꾸 흘러요. 그래서 아이씨, 왜 이러지? 그건 나이 드셔서 이러더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셔서.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여기서부터 온다고 하니까 여기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을 나이 왜 자꾸 이렇게 드셔서. 심각한 질환으로 몰아가려고 하세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병이 오고 나서 그 후유증 같은 것도 길게 남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남을 수 있고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인 벨마비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이제 80% 정도의 환자분들이 수개월 내에 거의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예후가 좋은 병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 미각 기능이 운동 기능보다 더 먼저 호전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미각 기능이 돌아오거나 일주일 내에 어느 정도 운동 기능이 조금 호전해 보인다고 하면 예후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비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은 한 10% 정도에서는 안면마비가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미각을 잃었다고 하면 네.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네,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게 양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쪽 혀의 3분의 2 앞에 있는 미각만 얼굴 신경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약간 맛은 느낄 수 있지만 한쪽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네. 입맛도 떨어지겠는데. 네. 네, 왜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를 보고 얘기를 해요? 소연 씨. 네. 아니 이게 그 음식만 흘리는 게 아니고 혹시 네. 미각은 괜찮으신 걱정돼서. 거죠? 아니, 저 생각보다 잘 먹고 있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아니 미운데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 뭐지? 너무 불신한다. 안면마비를 통해서 찾아오는 질환 증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각 외에도. 안면마비는 이제 얼굴 신경이 이제 손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얼굴 신경이 얼굴의 운동 기능뿐만이 아니고 혀의 앞쪽의 3분의 2의 미각 그리고 고막에 있는 근육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신경 마비가 생기면 한쪽 귀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리는 청각과민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미각이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관련 가까운 데가 다 네, 모든 맞아요. 감각들이 좀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선생님 혹시 그 썩소라고 아세요?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썩소예요. 그래요? 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관계 없는 거죠, 질병하고? 아,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면마비 정말 빠른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찍 발견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자가 진단으로 검사를 좀 해볼 방법은 없을까요? 아, 네. 안면마비는 비교적 갑작스럽게 전조 증상이 없이 나타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한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눈을 꽉 감아 보신다든가 이마에 주름을 잡아 보신다든가 아에 이오우 이렇게 표정을 조금 지어 보신다든가 볼에 이렇게 바람을 넣어 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마 주름이 안 잡히거나 눈이 안 감기거나
입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볼에 바람이 한쪽에 안 들어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면마비를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각이 떨어지거나 한쪽 귀가 굉장히 이제 소리에 민감해지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안면마비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맛을 잘 모르는가 보다.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무감각하다. 좀 감각이 없다. 이런 것들도 빨리 찾아가요. 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눈 한번 꽉 감아보세요. 네, 양쪽 다 똑같이 감아지시죠? 네, 그 다음에 눈썹을 이렇게 위로 치켜들고 이마에 주름이 잡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정말 주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안 치켜뜨지 않으셔도 걱정 없네, 걱정 없어. 네. 그리고 이제 에, 이, 오, 우 이렇게 했을 때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입이 반대쪽으로 틀어지거든요. 네, 거울을 보고 반대쪽으로 틀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볼에 바람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한쪽이 마비된 쪽에서는 바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에 바람을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꼭 이렇게 하는 친구들 저희 한 초등학교, 유치원 뭐 이런 데 다닐 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안면마비 질환을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면마비를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면역력을 높이고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뭐 네.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머리 어르신들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군요. 네, 그쵸, 네. 아주 제가- 중요한 말씀인데 많이 들어본 이 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다치실 경우에는 이제 안면 신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바른 식습관, 아, 네.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원만한 사회생활, 관계 아, 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네.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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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살면 괜찮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처럼 일교차 심하고 추울 때 이 감기 조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옷을 조금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안면신경이 얼굴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자를 쓰시거나 모자. 목도리 같은 거를 하셔서 목도리. 보온을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모자를 써야 되는구나. 준비를 해. 정말 완벽한 퓨전 자, 룩을 선보이고 계속하시죠. 계십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제 매주 좀 이렇게 근데 안면 본인 근육 것만 보호 겸 모자를 쓰고 나오시는 건 어떤가요? 이게 지금 여기 모자의 빵이 매력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빵이? 네. 다음에는 저희 것도 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인만 살겠다고 또 본인 것만 챙겨가지고. 네. 네, 오늘 이렇게 환절기 요주의 질환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네. 또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것 같은데 네,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오늘 즐겁게 방송한 것처럼 좀 즐겁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즐거운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행복하려고 네.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럼요. 웃으니까 행복한 거지 뭐. 맞아요. 근데 이 선생님 그 웃으면 근육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얼굴 근육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안면마비 예방이 되지 예방이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예방보다는 안면마비가 생겼을 때 많이 웃으시면 이제 휴유증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방에는 근거가 없지만 네네. 어쨌거나 네.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끝으로 우리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면마비는 비교적 갑작스럽게 안면 한쪽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중추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시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신경과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 초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항상 활짝 웃는 밝은 얼굴로 토닥과 함께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